안녕하십니까. 등산 역사를 연구하는 이산입니다. 오늘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7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실패하자 특히 독일과 미국 원정대 그리고 일본 산악인들까지 에베레스트로 원정 가려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카메라맨으로 참가한 존 노엘이 1925년 에베레스트 서사시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영화 영상 화면에 티베트 주민이 머리에서 이를 잡아먹는 역겨운 장면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존 노엘은 영화 홍보를 위해 살아있는 움직이는 영화 장면이라며 철수 후 다리질링에서 티베트 라마승들한테 전통음악과 민속춤을 소개하는 쇼를 벌이고 이 장면을 촬영해 다큐멘터리에 삽입시켜 상영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춤추는 라마승 사건으로 크게 번지면서 티베트 라사 정부와 달라이 라마는 격분을 해 문화적으로 치욕스러운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당장 광대짓을 하고 있는 라마승을 돌려보내라고 주장하며 에베레스트 원정에 대한 입산 허가를 무기한 금지시켜버렸습니다. 당시 카메라맨 존 노엘은 영화 홍보를 위해 원정 후 다리질링에서 티베트 라마승을 몰래 꼬셔서 쇼도 벌이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존 노엘의 그 춤추는 라마승 사건으로 네팔과 티베트로 그 어떤 원정대도 당분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인도 측량국 소속 케네스 메이슨 소령이 주축이 되어 히말라야 산맥에 대해 관심을 고취시키고자 당시 히말라야에 관심이 있고 경험도 있는 유명인들과 함께 1928년 2월 세계 최초로 히말라얀 클럽이라고 불리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클럽 임시 사무실은 인도 뉴딜리에 있는 영국 인도군 총사령관 윌리엄 버드우드경 집무실로 정했습니다. 히말라얀 클럽 회원 대부분은 인도 현지 유명인과 유럽인들로 구성되었는데 등반가뿐만 아니라 지질학자, 식물학자, 탐험가, 예술가,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그 인물들을 가입을 시켰습니다. 다음해인 1929년 케네스 메이슨은 최초로 히말라얀 저널이라는 잡지를 발행했습니다. 당시 이 잡지 창간호를 보고 독일 등반가 빌리 리크머스가 케네스 메이슨한테 식민지 인도령 인도에 있는 고산을 등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메이슨은 이 편지를 받고 회원들과 상의한 결과 히말라얀 클럽은 영국령 인도에서 적극적으로 당신들을 도와주겠다라는 답장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이 2차 세계대전 전에 최초로 히말라야 원정대가 티베트와 네팔 쪽 에베레스트는 들어가지 못하고 인도 북부 도시 다리질링에서 바라보이는 8,000m 고봉인 영국 식민지령 칸첸중가를 독일 원정대가 1929년 1월 대장 파월 바워를 포함해 9명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원정 비용 대부분은 독일 오스트리아 알파인 클럽이 부담을 하고 개인 부담도 약간 있었습니다. 그 후 영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티베트 달라이 라마를 압박해 에베레스트 입산 허가를 다시 받아 1933년 제4차 에베레스트 원정대를 인도 박물관 출신 휴 러틀리지를 대장으로 출발을 시켰습니다. 4차 원정대는 당시 최고의 그 영국 등반가를 모집해 전에 도전했던 루트인 에베레스트 북동등선으로 도전했으나 두 번째 스텝을 넘지 못하고 그 아래 8,570m까지 도달하고 하산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8,000m 고서에서 암벽 실력 부족으로 두 번째 스텝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75년 세월이 흐른 후 1999년 영국 BBC 프로듀서 그레엄 호일런드가 총대를 메고 주축이 되어 1년 넘게 많은 시간을 준비해 1924년 에베레스트에서 실종된 조지 멜러리와 앤드류 어빈을 찾기 위한 전문 수색 원정대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 수색 원정대는 전 세계
산악 전문가들이 참가한 막강한 원정대로 이 팀 대원 중엔 이미 에베레스트 정상에 4명이나 올라간 등반가도 있었습니다. 등반 대장은 미국 시애틀 출신의 그 등반가 에릭 시몬슨을 주축으로 최고의 암벽 등반 대원들을 이끌고 미국에서 카트만두로 날아왔습니다. 한편 미국 출신 공동 제작자와 고산 카메라맨도 보스턴에서 날아왔습니다. 당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최고의 세르파 5명도 이 원정대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 수색팀은 1924년 멜러리와 어빈이 등정에 성공했는가에 대한 검증 등반으로 당시 등정 루트인 에베레스트 북동 능선을 따라가며 수색을 하고 젊은 대원 앤드류 어빈의 사체를 찾고 카메라를 찾고 북동 능선으로 정상까지 등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앤드류 어빈의 사체를 찾으면 장례식을 치르려고 묘비명까지 새겨 가지고 갔습니다. 미국 출신 수색 암벽 등반가 콘레드 앵커가 1999년 5월 1일 오전 11시 45분 에베레스트 북면 8156m에서 조지 멜러리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등산 역사에서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월 3일 미국 출신 수색대장 에릭 시몬슨의 이름으로 인터넷에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1999년 5월 조지 멜러리와 앤드류 어빈의 에베레스트 수색 원정대는 1924년 6월 8일 에베레스트 북동 능선에서 정상을 공격하다 실종되었던 조지 멜러리 시신을 마침내 찾아내 알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라는 문구였습니다. 당시 콘레드 앵커가 발견한 멜러리의 사체 장소는 1933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가 북동 능선 첫 번째 스텝 아래에서 앤드류 어빈이 것으로 추정되는 피켓을 찾았던 장소에서 조금 아래 30도 경사면에 엎어진 채로 75년 동안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콘레드 앵커는 징이 박힌 가죽 등산화를 신고 있는 조지 멜러리를 앤드류 어빈 대신 찾았습니다. 사체 확인은 대원으로 참가한 고고학자가 멜러리의 옷에서 이름이 나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웃돌이 옷에서 멜러리의 편지 3통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4년 영국 에베레스트 원정대 8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이태리 등반가 라인홀트 메스너는 에베레스트 북동 등선으로 혼자 등반해 정상을 밟았습니다. 메스너는 두 번째 스텝을 넘어가며 1924년 멜러리가 사다리 없이 징 박힌 가죽 등산화 신고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루트라며 당시 등반 장비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도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적게는 30분, 많게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루트라고 말했습니다. 멜러리와 어빈은 두 번째 스텝 아래까지는 갔으나 이곳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멜러리 어빈은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메스너는 정상 아래 협곡, 일명 노턴 끌로와르 협곡에서 정상으로 올라가기엔 불가능한 루트라고 말했습니다. 등산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면 구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